당신의 답답함을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니까. 안녕하세요. 첫 귀에 반하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운전을 하다 잠깐 올려본 하늘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와, 가을 하늘이 정말 제대로 미쳤더라고요. 애국가의 가을 하늘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또 느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미국의 노벨상 수상 소설가 헐벅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조선의 가을 하늘을 네모, 5모로 접어 편지에 넣어 보내고 싶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감탄을 보낼 정도로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고 파랗고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좀 옛날 감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가을입니다. 이렇게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자주 보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하늘 볼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하늘을 볼 수 있는 날도 1년에 채 몇 번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낮에 듣고 계신 행운아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만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실 겁니다. 밤에 듣는 분들은 아쉽지만 내일 보셔야죠.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20대 한 남성분의 하루입니다. 저는 3년째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도 써보고 몇 군데 면접도 봤지만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어요. 그러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국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죠. 올해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모두 응시했지만 둘 다 필기해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합격 점수랑 차이라도 크면 안 되겠거니 포기라도 하겠는데 평균 점수 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이건 더 미치겠습니다. 1년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니 어느새 3년이 훌쩍 지나 지금 이 나이가 되었네요. 창문도 없는 고시원방에서 매일 인강만 들으며 밤새 공부하려니 숨이 턱 하고 막혀옵니다. 친구들은 이미 다 취업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여자친구도 만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저만 뒤처지고 낙오되는 이 기분, 다른 사람들도 알까요?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지금까지 공들인 시간과 돈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젠간 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최선을 다하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칠까 두렵기만 합니다. 솔직히 그냥 다 때려치고 싶긴 한데 고생하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만 열중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너무 고되고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외롭네요.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부모님께는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엄두도 나지 않고 말이죠.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매일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요즘은 정말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제게도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끝마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인생을 잘 살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지금 당장 그만둬도 아쉽지 않을 만큼 모든 걸 쏟아부었나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한탄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무원 시험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당신이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젠 공무원 책도 쳐다보기 싫어. 아니, 쳐다볼 필요도 없어. 모든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라고까지 해봤는데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그 길이 아닌 거겠죠. 다만 내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들은 결국엔 됩니다. 단지 순서의 차이일 뿐이죠. 이와 관련해 한비아 작가의 저서 중국 견문록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가을에 피는 국화는 첫 봄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개나리를 시샘하지 않는다. 역시 봄에 피는 복숭아꽃이나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한여름 붉은 장미가 필 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꽃보다 늦게 피나 한탄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며 내공을 쌓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매미소리 그치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돌아온 지금, 국화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은은한 향기와 자태를 마음껏 뽐내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늦깎이라는 말은 없다. 아무도 국화를 보고 늦깎이 꽃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속도와 시간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고, 내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비교를 통해 열등감도 생기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말이죠. 이처럼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것, 사람들은 이를 자격지심이라고 부릅니다.
자격지심은 남보다 자신이 부족하다 느낄 때 더 커집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부족하다기보다 그냥 다른 겁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다른데 우리는 왜 남에게 기준을 두고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은 그저 살아가는 삶 동안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국화가 자신을 개나리나 장미에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화 봉우리가 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 봉우리 중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 꽃을 피우려는 봉우리만 결국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후회하지 않도록,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세요. 세월이 지나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건 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좀만 더 했더라면입니다. 좌절과 포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좌절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지만 포기는 다른 시작을 의미하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될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에는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를 너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봉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